원래 연간 1억 5천만에서 2억 개의 센서가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진짜 큰 사건이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제가 세미어널리시스 최근에 나온 뉴스레터를 좀 읽고 있는데 기사가 TSMC와 애플 간의 그 어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당히 양질의 어떤 콘텐츠였는데요. 근데 그 중에 갑자기 블로그 속에서 애플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의 20에서 30%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와서 요거 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원래도 이 소니에서 삼성 걸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더불어갖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CIS,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이 카메라 센서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 또 매출이 되는 거니까 진짜 요즘은 뭔가 삼성의 온 기운이 다 몰려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상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카메라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소니 거를 다 써왔다라는 단독 공급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소니 이미지 센서에 이제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또 이제 독점되는 것들을 좀 막으려고 옴니비전이라든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갤럭시에는 당연히 삼성 이미지 센서 HP2, HP3 이런 아이소셀이라고 하는 브랜딩이 된 요게 들어가는데, 뭔가 좀 참 재밌죠. 이게 갤럭시 자체는 또 이렇게 경쟁하는 제품인데 그 이미지 센서 부품, 삼성이 이게 사실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IDM, 그러니까 종합 제조업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 그 모든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가전이라든가 모바일 제품이라든가 TV 같은 이런 세트 제품도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관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 기사를 봤던 게 아마 재작년으로 봤었는데, 재작년 작년 해가지고 애플이 이제 올해부터죠, 삼성 이미지 센서를 일부 채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는 이 삼성의 실제로 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이 삼성 파운드리 요 팹이 있는데, 요 오스틴 팹을 이용해서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를 제조를 한다라는 보도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초광각 센서만 좀 일부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소니 대비해서 삼성이 차지하는 게 2027년도에 20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실제 원문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주말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세미어널리시스에 1월 9일에 나온 요거 애플 TSMC의 파트너십에 관련해가지고 지난 내용들을 쫙 이렇게 정말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요거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이게 대부분 지금 TSMC와 애플의 얘기인데, CIS로 검색해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갑자기 애플의 Re-engagement with 삼성 LSI Foundry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번역해서 보면요, 애플은 삼성 파운드리와 전략적 계약을 체결해서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 공장에 첨단 CMOS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이폰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10년 넘게 소니가 독점해온 지를 깨뜨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보세요. TSMC 애주나 공장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제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느껴지는 게 보이십니까? 이제 미국 땅에서 다 지어내라, 다 만들어내라, 이런 압박이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네이블 하기 위해서 또 삼성을 또 전략적으로 쓰게 될 수 있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이 얘기에 따라서 세미어널리시스의 자체적인 평가를 보면은 내년까지 목표로 봤을 때 애플의 이미지 센서 CIS 원래 연간 1억 5천만에서 2억 개의 센서가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진짜 큰 사건이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삼성이 10억에서 15억 달러의 파운드리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논리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되려면 어느 정도 수치인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게 10억에서 15억 달러면은 거의 1.5조에서 2조 가까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혜죠. 2014년 7월 25일부터 애플이 아마도 삼성 거를 아이폰 카메라에 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방금 기사 같은 것들을 다 분석해보시면 최근에는 삼성이 초광각, 그러니까 울트라 와이드죠, 이런 일부 카메라용 센서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형태가 가장 맞는데 퍼센트까지 나온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세미어널리시스에서 지금 내년까지 삼성 점유가 20, 30%까지 된다라는 거니까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삼성이 차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물량 기준으로 150에서 200밀리언, 그러니까 1.5개에서 2억 개 정도를 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의 논리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자, 지난달에 나온 IDC 리서치에서 지금 나온 내용인데, 세계 마켓시어 이런 것도 다 분석해놨는데, 자, 애플이 아마 2025년 요거 레코드를 달성하는데 247밀리언 유닛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47밀리언의 아이폰이 판매가 된다, 그러니까 2.5개 정도 팔린다라고 봤을 때에, 올해도 한 2.5개 팔린다고 칩시다. 혹은 내년에도 그렇게 판매한다고 치면은 그 2.5개 중에서 후면 카메라 3개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가 전체 물량이 한 741밀리언 정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741밀리언 중에서 삼성이 한 150에서 200밀리언 정도 차지할 거다라고 보면은 요게 딱 보면 한 20에서 30%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3개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중에 한 개를 삼성이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요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미지 센서가 또 이제 그 전면 카메라도 있고 후면 카메라도 있고 이러니까 총 4개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아이폰 일반 라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또 이제 더 작으니까 뭐 3개, 4개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그 걸러서 봐야 될 부분인데 대충만 생각해도 세미 어널리시스에서 3개로 봤을 때에 3개 중에 한 개는 꼭 여기 들어가겠네 라고 본다면 이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 카메라가 보통 4개가 들어갈 거고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 후면 한 개씩 밖에 없으니까 2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일반 라인업은 총 3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대충 평균 쳐서 한 3개에서 4개 수준이 될 텐데 그 중에 꼭 삼성 거는 한 개씩 꼭 들어갈 거다라고 보면은 혹은 특정 라인업에 해당하는 모든 이미지 센서는 삼성이 다 공급한다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수치가 예상될 수 있다. 이 마켓 셰어를 삼성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미국 내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텍사스 오스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세미 어널리시스의 추정으로 지금 보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논리죠.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그 허무맹랑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삼성이 이미 CIS를 공급하기로 한 입장에서 적어도 하나는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면은 하나의 라인업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될 건데 2027년까지 충분히 성숙이 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모든 소니에 있는 물량들을 삼성한테 다 밀어줄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캐파는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애플의 힘이죠. 애플의 이 디바이스 자체가 워낙 많이 팔리기 때문에 막 2억 개, 3억 개 이렇게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아이폰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이 디스플레이도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잖아요. 물론 LG도 공급하고 BOE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삼성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OLED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여기에 또 뭐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다더라 LPDDR이 들어간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벤더사는 이제 그냥 노다지가 난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져서 이미지 센서는 못 팔던 거였는데 소니만 공급하고 있던 건데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한 20-30%까지 나올 거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지금 매출이 대충 이미지 센서 한 개당 $5나 $10 수준으로 어떤 가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그 변동이 있겠죠. 근데 마켓쉐어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단가들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카메라 모두 통짜로 얘기한 게 아니라 CMOS 이미지 센서의 판매량을 봤을 때 삼성이 파운드리 수익을 10억에서 15억 달러라고 했어. 이거 파운드리 제조에서의 수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 자체를 파는 부품 가격이라기보다는 이걸 제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파운드리에서 실제로 제조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고급 이미지 적층 기술을 사용하죠. 픽셀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로직이 있고 그 밑에 디램이 있어가지고 이 공정 난이도에 따라서 이 가격들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층하는 형태는 일반 이미지 센서는 이 픽셀이 받는 부분과 이걸 읽어내는 회로가 이제 그냥 하나의 실리콘 다이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이 픽셀 로직 디램으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다른 웨이퍼 다이로 쪼개가지고 위아래로 이제 붙여갖고 하는 형태죠. 그래서 흔히 이제 포토 다이오드나 마이크로 렌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컬러 필터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픽셀 부분이 되겠고 실제로 이제 빛을 전기로 바꾼 부분이죠. 그 전기가 이 로직에서 처리가 돼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준 다음에 노이즈를 억제하는 이런 필터 같은 거 이런 거 써가지고 신호 처리를 해주는 거고 마지막에 디램이나 SRAM 계열로 쓰이는 이런 메모리층에서는 실제로 센서가 이제 결국 읽어낸 것들을 데이터로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놔야겠죠. 순간적으로 엄청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는 제가 또 영상을 따로 만들거나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웨이퍼가 2장에서 3장으로 늘으면서 본딩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결국은 이런 쪽에 로직이 더 복잡해지면서 빠르게 이 픽셀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공정을 사용하겠다. 근데 그거를 아마 텍사스 오스틴에서 만들 것 같다. 그렇게 지금 기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이 텍사스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애플을 많이 때렸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애플 실제로 물리적으로 때렸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베트남으로도 옮기고 많이 하는데 이란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CIS도 이 CMOS 공정이잖아요. CMOS라고 하는 공정을 만드는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이 전용 이미지 센서 업체 소니처럼 내부 생산 모델도 가능하지만 파운드리 위탁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이제 삼성 CIS 이런 보도 흐름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설계를 하는 부분도 삼성이 맞겠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파운드리 만드는 것도 결국 이제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럼 설계를 이제 삼성의 시스템 LSI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텍사스를 넘겨서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고 요거를 애플이 받아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이폰에 조립을 한 형태로 해서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삼성은 원래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워낙 잘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화소수를 굉장히 엄청나게 올리면서 높은 화소수를 지원하면서도 갤럭시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썸님도 작년 2025년도에는 갤럭시 S25 울트라를 주폰으로 쓰고 물론 이거는 카메라는 또 이제 감성 영역이기도 하고 또 일관성에 있어서는 또 아이폰 프로에서의 카메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도 매번 이렇게 이제 아이소셀 모델을 내면서 계속 꾸준히 잘 해왔는데 이게
아이폰까지 또 확장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력력, 그러니까 메모리도 하고 있고 설계도 하고 있고 CMOS 이미지 센서도 하고 있으면서 파운드리도 하고 있는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이, 그리고 또 세트 쪽에서는 갤럭시도 만들고 있고 가전도 만들고 있고 참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잘,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가지고 이걸 가고 있는 동시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파운드리 수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미지 센서도 잘 나가고 엑시노스도 다시 나오면서 메모리든 싹 다 쇼티지고 HBM도 이제 컬러 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지금 삼성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대한민국의 수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또 삼성에 가서 열심히 일할 텐데 엔지니어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너무 의대에 간다거나 뭐 다른 쪽에 간다기보다는 진짜로 엔지니어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서 또 대한민국의 이 테크 쪽에서 또 반도체 쪽이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많은 인력들이 또 와서 또 AI로 이제 바뀌어가는 시대에 인력들이 잘 수급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안내공항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에서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CES의 지금 현재 소식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약간 부러졌지만 똑바로서는 아틀라스의 모습이라던가 다양한 소식들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